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주기능사 핵심 내용들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주기능사 같이 이미 완성된 학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자료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바뀌는 내용이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오랫동안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히 학습 목차 살펴보면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료론이 나오고요.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전통주까지는 이제 알코올이죠. 자, 그리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커피, 우유,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칵테일 용어들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장 관리, 우리가 업장에서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술과 관련된 건강 사항들. 자, 그리고 우리 영어 시험이 있죠. 자, 하지만 뭐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친구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양조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조주에는 대표적으로 곡류와 과실류가 있어요. 맥주와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양조주의 특징은 효모가 이 설탕이죠. 당을 분해하면서 알코올이 돼요. 즉, 당이 알코올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보통 20%를 넘기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당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곡류 같은 거는 우리가 당이 없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당분이 없는 곡류는 발화를 시켜서 싹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당질화 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당질화해서 곡류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병에 넣었어요. 이제 만든 음료를 이제 병에 넣겠죠. 병이 효모가 있는 맥주나 와인 같은 경우는 보존 기간이 짧겠죠. 계속 발효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발효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황이라는 거를 넣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맥주나 오가닉 내추럴 와인이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든 발효주죠. 자, 그래서 이 보리의 싹을 틔워서 아까 당질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질화 시켜서 만드는 음료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맥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홉이 들어갑니다. 자, 홉은 맥주의 쓴맛과 향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존시키면서 메가가 보리의 싹이죠. 이 메가의 단백질, 질소 화합물을 제거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추가로 잡균 제거, 거품의 향기와 지속성, 수정이 안 된 암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특징들이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리로 만들죠. 자, 보리는 껍질이 얇고 단백질이 적을수록 좋다라기 때문이고요. 자, 95% 정도의 발화율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분 함유는 10% 정도. 그리고 전분이 많으면 좋다라는 장점, 그리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보리를 싹 틔운 거죠. 자, 보리를 싹을 틔워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질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숙성 기간 동안 단백질과 결합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별 맥주를 어떻게 부르는지 볼게요. 자, 우리 영어로 맥주는 비어죠. 그래서 독일 비어고요. 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권이죠. 자, 그래서 세르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비에흐입니다. R로 끝나지만 R을 우리가 이렇게 읽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비르라. 약간 혀를 굴리는 느낌이 들고요. 러시아와 체코는 피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페이주라고 하네요. 자, 일본은 비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맥주의 분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면 발효 맥주라는 단어가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발효 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상면 발효 효모. 자, 그러니까 표면에 떠오르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상면 발효 효모를 고온에서 발효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포터 맥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흑맥주인데 쓴맛이 덜하고요. 5에서 6% 알코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일 맥주에는 이제 홉이 많이 들어가서 써요. 아까 홉은 쓴맛과 향기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향기가 좋죠. 그리고 거품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우트 맥주. 우리 스타우트 맥주 하면 보통 흑맥주 떠올리시죠? 그래서 이 메가를 볶아서 캐러멜라이즈 하는 겁니다. 약간 거뭇거뭇하게 갈색화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맥주 이렇게 만든다. 캐러멜라이즈를 한 뒤에 맥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로 맥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조금 높습니다. 6에서 8% 알코올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스타우트 맥주는 보통 알코올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친구를 우리는 보크비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맥주 볼게요.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죠. 자, 효모를 살균하지 않고 본연의 맛을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효모가 있다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 있죠. 왜? 계속 발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장성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라거나 스타우트 같은 생맥주들, 이것도 생맥주인데 오래가지 않나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살균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와인 보겠습니다. 와인은 먼저 포도를 수확하겠죠? 그리고 포도를 분쇄하고요. 그 다음에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발효된 주스, 이 액체죠? 이 발효된 주스를 압착을 하고요. 그 압착된 주스를 가지고 숙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걸러줘야겠죠? 여과를 한 다음에 이제 병에다 넣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인에는 보통 이산화황이 아주 극소량 들어가요. 산화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넣는 거고요. 이 이산화황이 없는 게 우린 내추럴 와인이다 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인의 1% 알코올을 위해는 16.5g의 당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숫자 외워두시고요. 이 계산을 통해서 이 포도에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은 알코올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이런 거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별로 와인을 부르는 게 다르죠? 프랑스는 뱅, 우리 꼬끄뱅, 와인에 닭을 조린 요리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 비뇨라고 읽고요. 포르투갈, 스페인어 쓰는 국가에서는 비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왜 암에 안 걸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다 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드와인 품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황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런 품종 볼게요. 먼저 대표적이죠.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타닌이 굉장히 높아요. 껍질에 타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이에요. 자, 이 친구는 약간 후추처럼 조미료처럼 들어갑니다. 보통 까베르네 프랑으로 100% 가지고 와인을 잘 만들진 않는데 가끔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딩용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메를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다. 껍질이 비교적 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노누아,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껍질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 썩어요. 보호가 잘 안 됩니다. 잘못 수확하다 보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피노누아로 고급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비싼 거기도 하죠. 그리고 쉬라즈죠. 자, 우리는 쉬라라고 있습니다. 프랑스권에서는 쉬라라고 읽고요.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읽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가메, 우리 보졸레 누보죠. 매해 수확한 와인으로 바로 담근 레드 와인이죠. 자, 그 보졸레 누보를 우리 가메로 만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말백, 강력한 알코올 향이 매력적이다. 템프라니오, 스페인의 대표 품종이죠. 거의 까베르네 쇼비뇽, 까쇼 같은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등등 뭐 산조비제, 바르베라, 네비올로, 돌체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 품종, 검은 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 봐야겠죠? 대표적인 거 5개만 볼게요. 샤르도네, 자,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이죠. 그리고 쇼비뇽 블랑, 뉴질랜드가 유명하죠. 슈냉 블랑, 시원한 과일 향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음식과 가장 잘 어울려요. 개인적으로는 신라면과 자주 먹는 포도입니다. 라면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세미옹, 달콤한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리슬링, 독일과 프랑스 북부의 리슬링이 좋습니다. 자, 프랑스 북부가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 북부에는 이제 알자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리슬링은 보통 독일 거 아니면은 프랑스의 알자스계 시장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와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특징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르도, 부르고뉴, 알자스, 프로방스, 샹파뉴, 랑그독, 루시옹, 론 이런 친구들이 프랑스죠. 보르도에서는 이제 메독, 생떼멜리옹, 그라브, 소테른, 바르삭, 포므롤 요 대표적인 지역이 있고요. 보르고뉴에서는 보졸레, 보졸레 누보 만들죠? 그리고 꼬트도르, 그리고 마코네, 샤블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론에는 에르미타주, 꽁드리우 있고요. 에르미타주 시라 굉장히 유명하죠? 샹파뉴에는 이제 샹파뉴만 있습니다. 자, 이 샹파뉴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만 국제법상으로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샴페인이랑 스파클링 와인이랑은 아주 전혀 100% 다른 와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자스 프랑스 북부죠. 청포도 리슬링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와인 등급 AOC가 최상급이고요. 그리고 BDQS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는 실제 업장에서는 배대 QS라고 부릅니다.
베드기에스라고 많이 부르니까 요거는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다음 등급이죠. 그리고 뱅드페이, 지역 등급의 와인이다. 그리고 뱅드탑을 이제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 많이 마시는 와인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와인 등급입니다. 저 와인 등급 외워주시면 되고요. 네,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가 가장 유명하고요. 피에몬테는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아스티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스카토 다스티가 아스티에서 만들어지죠. 자, 모스카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스티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티라고 읽는 거죠. 자, 아스티의 모스카토다. 라는 뜻으로 우리 모스카토 다스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스카나는 키안티 클라시코 있죠. 여기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 산지오베제다. 산지오베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산지오베제는 제우스의 피다.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와인 등급 책에는 자, DOC, IGT, 비누드 타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등급 책에 4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 유명한 산지는 라인가우, 라인에서 라인팔츠, 모젤 이렇게 있고요. 모젤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죠? 그래서 와인 등급 보면은 QMP, QBA, 랜드바인, 타펠바인 이렇게 있다라는 거 4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국가는 3개로 정리해보고요. 우리 이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샴페인이죠.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것만 국제법적으로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고요. 주로 쓰는 포도는 피노누아, 피노메니아,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자, 근데 피노누아랑 피노메니아는 검은 포도죠. 자, 검은 포도로 어떻게 만드냐? 자, 그 껍질을 다 벗깁니다. 힘들죠? 그럼 비싸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추가로, 뭐, 피노, 이 검은 포도로 만든다? 그러면은, 블랑드 누아라고 하고요. 자,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이죠. 샤르도네로만 만들었다. 그러면은, 블랑드 블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블랑이, 자, 우리 화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누아는 블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와인 중에 슈발블랑이라는 거 있죠? 슈발블랑은 흰 말, 백마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샴페인은 돈페리뇽 수도 아저씨가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럼 이 스파클링 와인은 뭐냐? 어떻게 부르냐? 스페인은 까바라 부르고요. 독일은 젝트, 프랑스는 백무세, 크레망 2개로 나뉘는데 이거는 기포의 그 함유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고요. 이탈리아는 스푸만테다. 자,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주정 강화 와인 보겠습니다.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하죠. 와인의 브랜디를 보통 첨가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스페인에는 대표적으로 쉐리 와인이 있고요. 포르투갈에는 포트 와인 있죠. 자, 그리고 시칠리아에 마르살라가 있다. 요거 3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아몬티라도는 호박색의 미디움 스위트 쉐리 와인이고요. 솔레라 시스템은 쉐리 와인 숙성 중에 조금씩 이제 브랜드를 블렌딩하는 다른 와인들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솔레라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블렌딩 하는 것들은 좀 다른 빈티지의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 음용 적정 온도 보겠습니다. 바디감이 무거운 레드 와인은 15도에서 18도, 미디움 레드 와인은 13에서 15도, 라이트 레드 로제 와인은 10도에서 13도고요. 화이트 와인은 9도에서 10도,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은 6도에서 8도다. 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와인 관리는 습도가 70%, 고온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직사광선도 피해야겠고요. 냄새나 형광등, 햇빛, 진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에 영향이 있는 음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서대로 마셔야 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식전은 아페리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 반대죠. 식전 와인인 거죠. 자, 그래서 드라이 쉐리 와인으로 간단히 마셔주고요. 식사, 이제 메인 음식을 함께 곁들이는 거죠. 테이블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즈 와인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자, 식후 이제 디저트 와인이죠. 디저트 와인은 보통은 단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포트 와인이나 스위트 쉐리 와인, 혹은 뭐 레이트 하베스나 뭐 또 이런 다양한 디저트 와인들이 있죠. 아이스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디저트로 마셔줘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타닌은 보통 껍질 가지에 있어서 떫은 맛이 납니다. 타닌은 차가울수록 강해지죠. 자, 폴리페놀이 있고요. 콜키지,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직접 가져온 와인을 마실 준비를 해주는 거죠. 잔도 꺼내주고 서브도 직접 해주고 칠링도 해주고 이런 행동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테이스팅은 와인의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행위죠. 자, 우리 업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 와인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스팅을 시켜보고 이게 썩은 게 아니라면은 계속
서브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쇼네 코르키는 상한 와인이나 상한 와인 냄새 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테루아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땅이나 비, 바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프랑스어로 테루아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류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증류주라는 것은 먼저 이 양조주를 끓여요. 자, 양조주를 끓이면은 이제 막 수분이 올라가겠죠? 거기서 이제 수분과 알코올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류주를 만드는 거죠. 자, 이 증류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식 증류법과 복식 증류법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을 외워주셔야겠죠. 단식 증류법이 더 향과 맛이 좋아요. 그냥 집중해서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 증류법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과 맛이 단식 증류법보다는 보통은 떨어지죠. 하지만 뭐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증류주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데킬라, 보드카, 진, 럼, 아쿠아비트 이런 것들 등등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위스키, 브랜디, 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숙성시켜서 마실 수 있는 증류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증류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